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과거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넘나드는 뉴스 쑥쑥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2년째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조선에서 구할 수 있음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웨이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시국에서 국내 소상공인의 63%가 휴업 또는 폐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곡물 시장이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쑥쑥뉴스는 이 시대의 소상공인의 더욱 방법은 조선시대의 공인은 개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1654년 조선시대에 낚아 있는 신지영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영 특파원. 네, 조선입니다. 저는 조선 후기 공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 저자에 나와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의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실에 바칠 특산물을 의미하는 공납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했는데요. 백성이 구하기 어려워하는 특산물이 많았고 이를 악용하여 공납을 대신 내주고 더 큰 이익을 앗아가는 방납인까지 성행하면서 백성의 고충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광해군 즉위 후 백성이 특산물 대신 자신이 가진 토지 한 결당 12마리의 쌀만을 공납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방납인과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해 몇 차례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병자호란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백성이 그리고 농민이 대동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한 끝에 올해 1654년부터는 안정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동법과 공인의 연관성을 현재 공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난드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난드 어른? 그래 반갑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공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방금 자네가 말하는 대로 백성이 공남 대신 쌀을 내게 되면서 왕실이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백성 대신 조달할 사람이 필요해졌네. 그래서 나 같은 공인은 백성이 낸 쌀로 왕실이나 관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네. 네. 그러면 공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조선 저자의 상황이나 백성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변화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인이 직접 특산물을 조달하니까 방납 행위를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저자의 상인들을 우리 공인들의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면서 이전보다 많이 생산하고 저자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해.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방법을 360여 년 후에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자의 상인들도 공인처럼 왕실에 물건을 조달해 수익을 얻기도 하니 그때 상인들도 이렇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네. 네, 알겠습니다. 아난드 어르신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고하게. 시장과 정부를 매개하는 조선 후기 공인의 개념이 2021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공인의 역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조선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팅 기자, 21세기의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공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술지 견체사학에서는 거인은 근대사업 작품 추적회 담당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지 법학연구원에서는 거인의 활동은 상품 생산을 자극하고 교환 경제를 촉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인이 활동이 당시 조선 저자의 거래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쑥쑥뉴스는 소상공인이 마치 조선시대의 공인처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정부와 협력할 소상공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소상공인 발굴단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각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초성 퀴즈를 업로드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소상공인이 물품을 조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카드뉴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이용자는 해당 사업에 어울리는 소상공인을 댓글이나 DM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 시국에서 타격을 입은 3가지 업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웨이팅 기자, 어떤 업종이 있죠? 네, 먼저 각지의 겉집이 숙학화훼 업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꽃에 대한 수요가 줄었으므로 저희는 서울시가 자연 친화적인 보육을 위해 지향하고 있는 생태 친화 보육의 사업에 지역사회의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다양한 꽃과 식물은 꽃집이 처달할 수익은 얻으면서 이전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업종은 신재훈 특파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바로 음식점이죠. 얼마 전 음식점 및 주점업의 실질 매출은 근 10년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클럽, 즉 어르신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관의 활동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시니어 클럽 중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장형 사업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의 여러 요식업 자영업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식 판매와 관련된 코칭을 진행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업종은 독립서점입니다. 오프라인 독립서점은 대형 온라인 서점과 같은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노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상승한 독립서점은 극소수임에 따라 저희는 올해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진흥원이 기획한 책이은 버스 사업에 독립서점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책이은 버스는 도서 이용이 어려운 독서 문화 취약 지역에 책을 실은 버스를 타고 찾아가 도서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버스에 필요한 도서를 독립서점에서 잠시 대여해주고 서점이 정부로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러 지역 서점의 매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챌린지 진행 이후 이 세 업종에 종사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결제 방식과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학교 못 가지 그러니까 못 가고 그다음에 뭐 시험도 안 치고 그다음에 학원도 잘 못 가고 이러니까 확실히 좀 줄었어요. 아니 매출만 늘어나면 괜찮지. 예. 어떤 건지 구체적인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책을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다 그러면 뭐 괜찮지. 우리 수입에 도움이 된다 하면 괜찮죠.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모이니까 저희는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렇게 선물용도 많고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그게 조금 줄어가지고 확실히 딱 4단계 될 때 확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저는 더 편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제로페이는 확실히 많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뭐 기대는 결제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많이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제로페이는. 네. 혹시 얼마? 7,500. 네. 당연히 보죠. 졸업식도 안 하고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학교 행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죠.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한때 이런 하의 농가를 살린다고 하의 농가에서 직거래로 뭐 이렇게 해서 싸게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결국 꽃집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나마 꽃집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도움을 주려고 중학생들한테 멘토링 수업을 했는데 한 사람당 재료비가 15,000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바구니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제가 구청에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내셔도 됩니다. 이건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있지만 저는 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워서 꽃집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거기에 더 아쉽긴 하고요. 네.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분들 저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저희는 취재 후 서울시와 각 지역의 시니어 클럽 그리고 출판 지원원에게 오늘 말씀드린 사업에 지역의 소상공인은 참여할 수 있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들은 바대로 사업 지원 시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충족하며 함께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특히 책임 버스 사업을 운영하는 출판진흥원은 독립서점의 사업 참여를 높이 평가하며 전국 책방 네트워크와 같은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조언을 듣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다양한 사회적 사업에 참여하며 골목 상권의 희망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한국을 위해 시간을 넘나드는 뉴스 쑥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쑥쑥이었습니다.